여수가 국가산단 불황으로 지역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할 해법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전남 지역 여행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목포의 한 부두 인근 해상에서 6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은 신고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암에 있는 시종 고분군이 국가유산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5세기 중후반부터 6세기 초반까지 마한시대 각종 유물이 남겨진 시종 고분군의 역사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LG엘로비전은 여수 국가산단의 불황으로 침체 위기에 놓인 지역경제 현실을 짚어보고 돌파구를 찾아보는 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수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할 해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해말 기준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가동률은 86%. 롯데케미칼 2공장을 비롯한 일부 기업의 공장은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자 노동자들은 또 다른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지역을 떠났고 기업은 불황이 지속되자 투자를 멈췄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공장을 짓는 울산 샤인 프로젝트가 완공을 앞두면서 여수 산단은 경쟁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공사가 화랑기에 접어드니까 울산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수의 인력들이 많이 가고 있죠. 일찍 간 사람들은 작년 연말 정도부터 가기 시작했고 울산에서 관장하는 노동조합이 이제 타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도 시험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죠. 이로 인한 신음이 지역 상권까지 이어지자 여수시는 중장기 대책으로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 재편을 위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에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위기 지역 지정에 뛰어든 겁니다. 여수시는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통해 고부가 가치 산업 전환을 위한 투자 유치와 연구개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주의 직업훈련 비용을, 근로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 직업훈련, 생활안전자금 융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계점도 있습니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여수시가 연계 사업을 추진해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여수시는 생활경제에 밀접한 대책으로 금융지원에 집중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금융대출 이자 지원 사업의 경우 대상자가 전체 소상공인의 0.5%에 그치면서 실효성에도 의문이 남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 비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산업을 재편하는 일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사실 그 기간을 소상공인들이 버텨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되겠죠. 전문가들은 여수시의 전략에는 공감하면서도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등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반 산업을 재편하는 1차 목표와 함께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내수 경제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 타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전남 지역 여행업계는 여전히 회복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안공항 운항 중단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목포에서 26년째 여행사를 운영 중인 이정우 씨.
이 씨는 최근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끊겼던 예약이 석 달 이상 지난 지금도 여전히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수기를 제주항공 참사 때문에 수익이 한 70% 이상은 거기서 매출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봄에 여행업 꽃놀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민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무안공항 운항이 중단되면서 비행기를 탈 경우 타 지역 공항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공항 이용객들이 상당히 지금 현 상태는 불편하니까 어떻게 보면 인천까지 올라가야 될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불편해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석 달 동안 전남에서 무안공항을 이용한 여행 예약 취소 건수는 모두 927건. 취소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목포와 해남, 무안 순이었습니다.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는 여행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지역에 특화된 상품과 연계된 어떤 인센티브를 도에서 좀 마련해서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 건의한 경영 안정 자금이 우선적으로 좀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전라남도는 중앙정부의 여행 상품 개발과 피해 보상 예산 지원 등을 건의하고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무안공항 운영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어 지역 여행업계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남 영암에 있는 시종 고분군이 국가유산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국가유산청은 23일 전남 영암군에 있는 시종 고분군을 국가지정 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시종 고분군은 영산간 본류와 삼포강, 남측의 지류를 모두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오갸리 장동 방대형 고분과 내동리 쌍무덤 등 5세기 중후반 무렵부터 6세기 초반까지 1500년 전 마한 시대의 각종 유물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의 한 부두 인근 해상에서 6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신원 확인에 나섰습니다. 목포해경은 24일 오전 11시쯤 산정동 남항 관공선 부두 인근 해상에서 사람이 물에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시신을 수습하고 변사자의 지문을 채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현재 신고자 진술과 인근 CCTV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쌀 소비량이 크게 줄면서 우리 농촌은 이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 속에 쌀 의무 수입 물량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0년대 120kg에 달했던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여 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소비량은 국내 생산량마저 밑돌고 있지만 해마다 쌀 40만 8천 톤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야 합니다. 쌀 시장 개방을 늦추는 대가로 WTO 협상에서 정한 의무 수입 물량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재배 면적 감축 정책을 펼칠 게 아니라 쌀 수입량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식량이 무기가 되어 세계 각국을 좌지우지할 날이 멀잖아 올 것입니다. 빠르게 쌀 수입량을 줄여내고 비어재배 면적 강제 감축을 기필코 없애고 우리 쌀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한 지 10년이 되는 올해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쌀값 폭등으로 국내 농업 보호를 선언한 일본의 상황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처럼 그 상황이 왔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일본 쌀 아무리 비축미 풀어도 대륙 쌀값이 고공행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생산 기반이 더 취약합니다. 일본보다. 지역에서는 더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남 도의회 첫 번째 촉구 건의안으로 쌀 의무 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을 냈어요. 이걸 가만두지 않으면 정부를 믿다가는 쌀 의무 수입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이것은 계속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오직 공급 과잉이 문제이기 때문에 재배 면적 감축에만 강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쌀값 인상 문제와 그리고 WTO 재협상이 시선점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그냥 지켜보겠다는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이런 가운데 미국이 최근 상호 관세 발표에서 한국 쌀을 콕 집어 거론에 압박하면서 농촌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고령화, 쌀값 하락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전남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 노동자와 입점업체의 생존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MBK 먹튀저지 홈플러스 사태 해결 전남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홈플러스 순천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4개 점포에 약 4천 명의 노동자와 소상공인이 일하고 있다며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진정한 기업 회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홈플러스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과도한 배당과 투자 수익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동결한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2027년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면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무산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70만 명 이상이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현실이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2027학년도에는 반드시 전남에 국립의대가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립의대 설립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의 책무이자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의 시장 군수와 구청장들이 전남 장흥에 모여 조기 대선에 도전한 각 후보들에게 지방자치분권 방안이 담긴 대선 공약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0일 장흥 통합의학 컨벤션 센터에서 민선 8기 3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고통교부세 교부율 5% 이상, 인상,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5조 원 확대 등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이 담긴 건의문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단체장들은 또 대형 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기술 활용과 산불 대응 체계 고도화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항공시설에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류충돌 예방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권향혁 국회의원은 현재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내용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 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을 통해 규정되고 있지만 법률상 근거가 없어 제도적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류 충돌은 연간 300회 이상 발생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의원은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조류탐지 레이더 등 시설 설치를 포함한 관리계획의 근거를 명시해 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케이블 방송 콜센터와 지자체, 고용 관련 연구기관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나섰습니다. LG 헬로비전 자회사인 CV 파트너스는 22일 목포시 전남고용노동연구원과 함께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채용 설명회를 열고 각 직무 분야에 대한 설명과 사내 복지 정책, 근로기준 등을 안내한 뒤 최종 5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채용 설명회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인 굿잡 중소기업 인식 개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본인이 직접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에 가가지고 탐방도 하고 어떤 곳이라는 거를 직접 체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는 거의 한 80% 이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